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브라질 국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 5년간 100만 BTC를 매입한다라는 기사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판테라 캐피탈 CEO는 이 비트코인 군비 경쟁이 3년 내에 심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비트코인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이 하원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이 비트코인 주권 전략 비축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외환 보유고의 5%를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과 지금 재무부, 브라질의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고보안 콜드 월렛을 활용해서 이 블록체인과 AI 기술로 엄격히 감시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이 국가 자산의 분산과 이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이 가치 보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BDC도 지금 브라질에서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가 자산의 이제 분산 그리고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자국의 그 화폐 가치를 이제 지키기 위한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국가 자산의 분산 투자 형식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법안은 이제 시민의 가상자산 보유 권리를 보장하고 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지금 하원에서 지금 나온 거고 앞으로 이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좀 절차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하원과 이제 상원 승인 자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최종 서명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그 계획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되든 안 되든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거거든요. 브라질이 100만 BTC를 매입한다고 이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비트코인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급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비 경쟁, 비트코인으로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판테라 캐피탈 CEO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곳에서 쏘아 올린 어떤 이제 그런 불빛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 예비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금융 경쟁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이제 과거에 근본이제 시대의 금 확보 경쟁이나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워일드는 비트코인이 가진 디지털 희소성과 국경 없는 이 특성이 국가 차원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 국가에도 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이 탈중화된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염려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정 국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기 시작하면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자산 가치 하락과 이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되는 것들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한 국가가 이제 이걸 독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통제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 나라가 이걸 가져가는 거.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브라질이 이렇게 100만 개까지 늘린다라고 만약에 선포를 하게 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절대.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미국 간다 그러면 무조건 중국 갑니다. 이거는 뭐 수순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누가 지금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작은 국가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매수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곧 이제 3년 이내 전 세계가 그 파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군비 경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비 경쟁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그 군비, 우리 그 국가 안보 때문에 이제 뭐 군비를 늘려가는 이런 양상들이 있었잖아요. 뭐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군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자국의 안보나 뭐 경제 안보 같은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쟁 관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보그라츠 비트코인 제도권 자산 등극 선언 80% 하락은 옛말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과거처럼 이 80%의 하락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이제 급등락, 예전에 80% 이상 폭락하던 시절은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는데 거의 투기적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지금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죠. 매도를 많이 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상태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한 기간은 꽤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차츰차츰 이 개인들이 지금 뱉어내는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아주 더 노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이제 근본적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바로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방 경제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의 투자들은 예전에 이 개인 투자들의 이 투기적 광기가 지배했던 시대가 이제 저물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정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하방의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진입하는 전통 금융 기업들, 아시아 가계 자산 108조 달러 노린다라는 기사인데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오르는 신흥 주체는 결국 이제 아시아가 될 것으로 여기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 전체적인 자산을 보면 이 108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1%만 만약 투자하게 되더라도 현재 시장의 약 60%에 해당하는 2조 달러가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가계자산의 이 어마어마한 이 금융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살짝만 돌려도, 암호화폐에 살짝만 돌려도 이 시장의 60%에 해당하는 자금들이 유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열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고 그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진짜 이제 불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시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들, 여기 이제 선물, 무기한 선물 같은 경우도 누적 거래량 2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죠. 거래 활동이 60% 이상이 이 아시아 시간대에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시아의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보여져요.
아시아라는 건 뭐 우리나라, 뭐 중국, 뭐 일본 모두 포함하는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그곳인데 아무래도 자본력으로는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규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우회적인 통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본은 지금 이제 세금을 좀 낮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뭐 20%, 25%까지 이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한국도 지금 이제 법제화를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기본 자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것들을 이제 통과를 아마 1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33일 연속 마이너스 미국발 매도 압력 장기화라는 기사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이제 33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는 자금들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장기적인 마이너스 상태예요. 30일 이상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강세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이제 장기간 플러스 구간을 유지하면서 기관 매수세를 계속해서 반영하는데 이런 이제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음의 프리미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위험 회피 심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보수적인 투자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약세장에 우리가 지금 한 복판에 지금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양으로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변환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제가 조금 더 이 기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세를 이어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014년이죠. 2014년도에도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과 그리고 이게 반등이 제대로 나왔던 시점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이때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658일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 당기더라도 쉽지 않은 이 정도까지거든요. 546일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보더라도 546일 정도가 걸렸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때가 2015년 7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하락기가 있었을 때 이때가 2017년이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 1일 정도 되네요. 이때까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을 하는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 지금 469일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11월 정도 여기서부터 조정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2023년 1월 9일에 다시 한번 턴하죠. 추세를 돌리고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총 420일 정도가 걸린 거예요. 420일 약 그 정도가 걸렸던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죠. 그러면 지금의 조정기는 얼마나 갈까? 패턴을 보면 지금 계속 짧아진다는 거 보이시죠? 지금 469일, 420일, 그리고 여기 546일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도 짧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420일, 만약 전 그 구간 패턴처럼 똑같이 420일을 가더라도 지금 2025년 이때죠. 11월 30일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짧아지고 있잖아요. 주기가 계속 패턴이.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는 좀 짧은 기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서는 대략적으로 이 패턴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래서 이제 바닥 주기를 봤을 때 이제 그때까지 조정세를 좀 마무리하는 구간들이 나오고 이제 완전히 턴을 이제 시작하는 그때가 한 10월 정도나 11월 정도를 지금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그냥 예측치이고요.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질지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패턴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바닥을 계속 예측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아직까지 이제 바닥 확인의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지키시려면 결국 현금을 좀 지키고 있다가 진짜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시점이나 아니면 바닥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조금씩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들 보시면 굉장히 역시 약세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장세에서는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들이 힘들이 강한데 여기서는 내려가는데 올려주는 힘이 약해요. 반등도 약하고. 실제로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돌리는 것들이 이 정도까지도 못 오죠. 절반까지도 못 오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이 고점에서. 그래서 힘이 약하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약세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구나. 반등을 하더라도 그 힘이 조금 약하겠구나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너무 급격하게 비트코인으로 뭐 큰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브렌트 금 하락 반전 신호 떴다. 비트코인은 어디로? 라는 기사입니다. 금 가격이 추세 반전이 나왔다라고 피터 브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형적인 이제 이 추세를 보면 교정형 상승-쐐기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패턴에서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쐐기형으로 올라왔다가 여기가 깨지고 내려오는 이 시점이 되게 이제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역사적 이 교과서적인 결과는 4,430달러 선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4,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4,000달러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데 조정기가 굉장히 크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피터 브렌트는. 아무튼 이제 금이 이렇게 이제 조정기에 지금 이제 들어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지금 원하셔서 금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뭐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 이렇게 이제 하락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또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의 시장이 워낙 이제 약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바로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아마 주식시장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높아 보이고, 그 자금들의 이동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으로도 결국엔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기가 조금은 아직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이 Fear and Greed Index라는 지수고요. 여전히 공포 탐욕 지수, 극단적 공포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권에 거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죠. 지금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내 증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가 질주하고 있는 데에는 결국에는 이런 헤지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장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국장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시장들도 좀 크게 바라보시고 코스피, 코스닥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좀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조정기가 올 때마다 여기도 이제 당연히 조정이 오죠. 코스피도 이번에 한번 조정이 살짝 왔었는데 그런 조정이 올 때 이제 그 담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훨씬 낫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을 몇몇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 분야 이제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보셔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